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주거비용, 좀 더 자세히는 2025년 예상되는 월세랑 집값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캐나다 주요 도시들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현실적인 정보들을 좀 파헤쳐보죠. 네, 자료로 보니까 이게 도시별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맞아요. 딱 보면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도시별 격차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월세부터 좀 보죠. 이게 정말 도시마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를 들면 밴쿠버 있잖아요. 거기 원룸, 그러니까 방 하나짜리 아파트 월세가 평균 한 2,400달러에서 3,200달러. 이 정도 사이인데 와, 상당하네요. 근데 저기 위니펙이나 에드먼튼 같은 곳은 한 1,000달러에서 1,500달러 수준이에요. 거의 반값 이하인 거죠? 그렇죠. 캐나다 달러 1달러를 대략 1,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이 금액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네, 방 2개짜리나 아니면 여러 면이 같이 사는 룸쉐어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경향이더라고요. 역시 밴쿠버, 토론토가 제일 비싸고 네, 압도적으로 비싸고 그 다음이 캘거리, 몬트리올, 그리고 이제 다른 중소도시들 순서로 좀 저렴해지고요. 룸쉐어만 봐도 밴쿠버는 900달러에서 1,300달러 정도인데 위니펙 같은 데는 400달러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진짜 차이가 크네요. 네, 사실 밴쿠버나 토론토는 꾸준히 세계에서 물가 비싼 도시 그 순위 상위권에 계속 오르는 곳들이니까요. 아, 이런 높은 월세가 그냥 생활비가 많이 든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도시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삶의 질이나 예산 계획에 아주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겠네요. 반면에 이제 캘거리나 에드먼턴, 또 퀘벡주의 몬트리올, 매니토바주의 위니펙 같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월세 차이도 이렇게 큰데 아예 집을 사는 건 어떨까요? 매매 가격을 보면 야, 이게 상황이 더 극명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더 벌어지죠. 2025년 초 기준으로 캐나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대략 한 72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고요. 네, 평균의 함정이죠. 지역별 편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밴쿠버는 평균 12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토론토도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 정도고요. 네. 우리 돈으로 그냥 10억, 12억, 15억 이렇게 훌쩍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캘거리는 한 60만 달러대에서도 찾을 수 있고 위니펙이나 에드먼튼은 심지어 40만 달러대부터 시작하는 집들도 있어요. 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대도시랑 중소도시 가격 차이가 정말 3배 가까이 벌어지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지금 캐나다의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에요. 아, 맞다. 이자율. 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아마 한 5에서 6% 수준? 이 정도 이자율이 유지될 걸로 보이거든요. 꽤 높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집값 총액 말고도 매달 실제로 내야 하는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월 이자 부담만 해도 이게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이 주택구매 여력이나 최종 결정의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할 때 좀 현실적인 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계약할 때 보증금은 보통 한 달치 월세 정도고 기본 계약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1년 단위죠. 6개월 같은 단기 계약은 좀 더 비싸지고요. 그리고 특히 캐나다에 처음 가신 분들, 유학생이나 초기 이민자분들은 현지의 신용 기록, 그러니까 트레딧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크레딧 스코어가 없죠. 그래서 집주인이 몇 달치 월세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요. 맞아요. 이게 좀 어려움이죠. 심하면 막 6달치를 미리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초기 부담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정착 초기에 목돈이 확 들어가는 거죠. 집 구할 때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로는 rentals.ca나 padmapper.com 같은 곳들이 있고 네네, 유명한 사이트들이죠. 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키즈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렌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런 로컬 커뮤니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렌트 형태도 좀 다양한데요. 콘도라고 부르는 우리 아파트 같은 건 보안이나 편의시설은 좋은데 좀 비싸고요. 네. 반면에 이제 베이스먼트 스위트라고 단독주택 지하를 개조한 곳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환기나 햇빛 들어오는 게 좀 아쉬울 수 있죠. 아, 지하방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좀 빠듯하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초기 정착 비용을 아끼려고 쉐어룸이나 베이스먼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쉐어룸이나 베이스먼트 같은 좀 저렴한 옵션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캘거리나 에드먼튼, 위니펙 같은 중소도시로 눈을 돌리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주거비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 앞으로 캐나다 안에서 사람들의 이동 흐름이나 또 새로 캐나다에 오는 이민자들이 정착 도시를 고르는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캐나다 사회의 어떤 인구 분포나 도시 발달 같은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